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릴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림이나 예술을 통해 힐링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 소개할 책, 그리다가 뭉클은 단순한 예술 에세이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성찰과 치유를 담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수채화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느낀 감정을 담아낸 마치 작가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듯한 따뜻한 경험을 선사해요. 자, 이 책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PDF로 정리해 두었어요. 영상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이 책, 그리다가 뭉클은 정말 여러분의 책장에 꼭 있어야 할 보물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론 1책과의 첫 만남 감성을 자극하는 제목. 책을 고를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세우시나요? 저는 제목이 주는 첫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다가 뭉클이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책이 예술과 감성이 가득한 이야기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다와 뭉클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마치 그림을 그리다 문득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을 담아낸 것 같았죠. 책을 펼치자마자 손으로 그린 수채화와 에세이 형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 몇 장을 넘기며 그림과 글을 훑어보니 이 책이 단순히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과 감정을 깊이 담은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읽는 내내 작가와 함께 차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펼쳤을 때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책 말이에요. 이 책은 그런 마법 같은 첫인상을 주었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자, 이 책이 어떤 매력을 더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본론 이 전국을 담은 수채화 생생한 여행기. 그리다가 뭉클을 읽으며 가장 먼저 느낀 건 이 책이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한국 곳곳을 생생하게 담아낸 여행기라는 점이에요. 작가는 제주도의 푸른 바닥,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 강원도의 맑은 계곡을 수채화로 섬세하게 그려냈어요. 각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느낀 감정과 순간을 담고 있죠. 책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장소에 직접 서 있는 듯한 몰입감이 느껴져요. 수채화 특유의 투명하고 흐르는 듯한 느낌이 이 책의 매력을 한층 더해줍니다. 작가는 붓터치 하나하나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 독자가 그곳의 공기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가보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언젠가 이곳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책을 읽으며 여행하고 싶은 장소가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그런 설렘을 주는 여행 안내서 같은 책이에요. 다음 구절에서는 이 책이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 어떤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본론 산빛과 그림자 삶의 대비를 그리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중 하나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빛을 그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자를 그리는 것이다. 밝은 것을 강조하려면 주변을 어둡게 그려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그림 기법을 넘어 인생의 철학으로 다가왔어요. 어두운 순간이 있기에 밝은 순간이 더 빛난다는 메시지는 삶의 고난과 기쁨이 공존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최근 겪었던 어려운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어둠 덕분에 지금의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은 우리에게 삶의 대비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빛과 그림자 같은 순간을 어떻게 마주하시나요? 이 책은 그런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선물해줘요. 이제 다음으로 이 책이 수채화와 시간을 어떻게 연결지었는지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본론 사수채화와 시간 기다림의 예술. 작가는 수채화를 시간과 연결지어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수채화는 시간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표현은 수채화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물이 마르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색을 칠해야 하며 조급하거나 게으르면 맑고 투명한 그림을 얻기 어렵다고 해요. 이 과정은 인생과도 닮았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일상에서 조급했던 순간들을 반성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급하게 결정을 내린 일이 오히려 엉망이 됐던 경험이 떠올랐죠. 반면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했던 일들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이 책은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줬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기다림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수채화처럼 우리 삶도 때로는 흐름을 따라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이 책이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이 어떻게 우리의 근심을 멈추게 하는지 그 치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본론 5그림은 근심을 멈춘다 치유의 힘. 작가가 그림 그리기를 근심을 멈추게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갔어요. 그림을 그리며 머리와 손이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작가는 그림을 마음의 상처에 바르는 후시딘에 비유하며 예술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을 돋게 한다고 말해요. 이 부분을 읽으며 저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마다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스케치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림이나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기는 예술적 활동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그런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책이 말하는 덫일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론 6덫일의 지혜 지우지 않고 새로 쓰기. 책에서 가장 독특한 비유는 지우개로 지우는 대신 덫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작가는 실수한 선을 지우려 하기보다는 그 위에 새로운 선을 덧칠해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내라고 조언해요. 이는 인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을 지우려 애쓰기보다는 그 위에 새로운 경험과 긍정적인 시각을 더씹히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죠. 이 구절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그 경험을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도 지우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그런 순간을 덧칠하며 새롭게 쓰는 법을 알려줍니다. 실수를 아름다운 문양으로 바꾸는 과정. 그게 바로 인생이죠. 다음으로는 여백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삶의 균형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본론 7여백의 미학 비움의 아름다움. 작가는 여백을 그림의 쉼표로 비유하며 여백이 그림의 안정감과 깊이를 더한다고 말해요. 여백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메시지는 인생에서도 큰 울림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삶의 균형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최근 너무 바빠 여유를 잃었던 날들을 돌아봤어요. 하루 10분이라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여러분은 일상에서 여백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이 책은 여백의 미학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색과 스며듦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관계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본론 8색과 스며든 관계의 그라데이션. 수채화의 색이 물을 따라 흐르며 종이에 스며드는 과정은 작가가 인생과 관계에 비유한 부분이에요. 색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새로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듯 사람 간의 관계도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물이 사라졌지만 색은 스며들어 흔적을 남긴다는 표현은 시간이 지나도 관계에 흔적이 남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봤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있나요? 이 책은 관계의 아름다움을 색과 스며듦으로 표현하며 서로에게 스며드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고 말해줍니다. 다음으로는 고흐의 메시지를 통해 예술의 치유적 힘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본론 9 고흐의 메시지 생각을 멈추고 느끼기. 작가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말을 인용하며 그림이 단순한 예술 행위를 넘어 내면의 치유와 연결된다고 강조해요. 고흐는 이렇게 말했죠. 생각을 멈추면 내가 안과 밖 모든 것의 일부라는 걸 느낀다. 이는 예술이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머리로만 생각하느라 감정을 놓쳤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적 활동을 통해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은 언제 그런 순간을 느끼시나요?
이 책은 예술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정리해 볼게요. 결론: 그리다가 뭉클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 그리다가 뭉클은 단순한 예술 에세이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에요. 수채화를 통해 시간, 빛과 그림자, 여백 관계의 철학을 풀어내며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선물합니다. 특히 덧칠의 지혜, 여백의 미학, 스며듦의 과정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림 그리기나 작은 예술 활동을 통해 근심을 멈추고 과거의 상처를 덧칠하며 여백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웠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려요. 카페에서 조용히 읽으며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면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PDF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꼭 받아보시고 그리다가 뭉클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여러분의 책장에 꼭 있어야 할 보물 같은 책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